2019년 9월 21일 토요일 현재 화성 연쇄 살인사건 유력한 용의자인 이춘재의 현재까지 밝혀진 정보 두 번째, 추가로 밝혀진 범행 정보가 있습니다. 1차 사건 1986년 9월 15일 태안읍 안녕리 목초밭 23살 때 범행한 것으로 추정. 그리고 2차 사건 1986년 10월 20일 태안읍 진안리 농수로 23살 때 범행한 것으로 추정. 이 1차 사건과 2차 사건이 이춘재가 다니던 출퇴근길 근처에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출퇴근길 근처이므로 1차 사건 6시 20분경에 발생을 했죠. 그러므로 이춘재의 출근길에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2차 사건은 밤 9시 10분경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늦은 퇴근길이거나 퇴근하고 잠복을 했거나 아니면 한 동네이기 때문에 그 피해 여성이 상당한 미인이었다고 하죠. 그날 맞선을 보는 것을 알고 미리 그 길목에서 기다리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이미 올려져 있는 영상에서 1차 사건이 왜 6시 20분, 왜 이렇게 아침 일찍 이른 시간에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을까에 대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가설을 세우고 추리를 세웠는데 다 틀렸다. 그냥 결국 단순하게 출근길이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6시 20분경에 출근길이면은 이춘재는 걸어서 출퇴근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추리가 다 틀린 거죠. 6차 사건 1987년 5월 5일 태안읍 진안리 야산 24살 때 범행한 것으로 추정. 이춘재의 집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그 살인의 추억을 보시면 영화에서도 나와요.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 남편 마중 나가던 주부 우산 하나 들고 그러다가 이제 납치당해가지고 산으로 끌려가가지고 살인당하죠. 비참하게. 근데 이 사건에서 의문점이, 아니 처마 밑이 실 정도로 이 장대비가 내리는데 노상에 살인을 하러 나와?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7차 사건에서 범인이 수원행 버스를 타가지고 범인은 수원 사람이다라는 그 생각이 추리를 할 수 있는 이 머리를 오염을 시켜가지고 이 동네 사람인 거를 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이 장대비가 내리는데 어떻게 버스를 타고 나와가지고 잠복을 해가지고 그걸 또 살인을 하냐. 수원행 버스만 아니었으면 이건 그냥 근처 사는 놈이 범행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쉽게 가설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피해 당한 그 여성분한테 정말 미안하고 이제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제 9차 사건 직후 3개월 만에 이춘재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2년 반 뒤 이제 처제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차 사건 1991년 4월 3일부터 처제를 죽인
1994년 1월 13일, 그 기간이 여기 2년 8개월인데 공백기가 2년 8개월이라는 얘기죠. 그 2년 8개월 동안 이제 발각되지 않은 추가 범행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화성 사건 총 이제 9건의 사건 중 6건이 이춘재가 살던 집 반경 이제 3km 안에 발생을 하였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경찰들 지금 제가 봤을 땐 큰일 났다. 주소 부분에서도 이제 추가 정보가 나왔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인 이제 태안읍 진안리가 이제 이춘재의 본적이다라고 했는데요. 본적이기 때문에 태안읍 진안리에서 이제 태어났거나 유년 시절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추정을 했었는데요. 원하지가 한 가지다. 1963년에 이춘재는 화성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결혼도 했다. 이춘재는 화성 지리에 매우 밝았다. 구석구석까지 모르는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범인이 이 사냥터를 왜 떠나지 못했을까?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결국 지리를 잘 아는 화성 토박이었다. 그리고 이제 가족 관계에서도 이제 추가 정보가 나왔습니다. 부모는 농사를 지었고 이춘재도 거들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형제로는 동생이 있었다.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했으며 전기 부품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다. 자, 이춘재의 어린 시절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나오지가 않을 겁니다. 그 사이코패스 사건, 이런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사건과 관계된 가족들은 인터뷰를 거절을 합니다.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코패스의 어린 시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주변인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인데, 주변인들이 증언하는 거는 100가지 사건들을 다 보면 다 똑같아요. 걔 착했어. 걔 그럴 애 아니야. 어릴 때부터 싹싹했어. 인사성이 발랐어. 생각지도 못했다. 뭐 이런 말만 합니다. 쓰잘데기 없는 말. 그래서 이춘재의 어린 시절을 끄집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직업 부분에서도 이제 몇 가지 추가 정보가 나왔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직업이 포크레인 기사 이것만 있었잖아요. 추가로 포크레인 기사로 일을 하다가 무직이 된 후 처제를 살해했다. 그러니까 무직이 됐으니까 아내와 좀 다툼이 있었겠죠, 경제적으로. 그리고 결혼 전에 젊었을 때는 군대 간 기간을 빼고 전기 공장에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현장 공장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공장이 그 1차 사건하고 2차 사건 그 출퇴근할 때 다녔던 공장이 그 전기 공장 같습니다. 그리고 이춘재가 다닌 공장은 이춘재의 집에서 약 5km 떨어진 곳으로, 연쇄 살인 사건이 한창 일어날 때에도 이곳에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집에서 공장이 5km 떨어졌으니까 아침 6시 20분 일찍 나왔다. 왜? 걸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군대 간 기간을 빼고, 그러니까 군대를 갔을 때도 화성이 거주지였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군대도 화성에 있을 때 갔다. 그러면 군대 간 기간이 공백기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결혼에 대해서 추가 정보가 나왔는데, 어저께는 이제 결혼은 1991년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했거든요. 아들 나이가 28살이니까. 근데 이제 정보가 나왔네요. 결혼은 1991년 7월에 아내와 혼인 신고를 한 것이 이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9차 사건 1991년 4월 3일 발생했는데요. 불과 이제 석 달 만에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9차 사건의 범인이 이춘재라면은 범행을 저지르고 이제 3개월 만에 결혼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9차 사건 이후 이제 범행이 중단이 됐는데, 중단된 이유가 이춘재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범행이 멈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 근데 이 부분이 BTK도 이제 비슷합니다. BTK도 결혼할 때, 그리고 이제 아이들 태어나가지고 육아로 바쁠 때,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이 바쁠 때는 범행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BTK가 다시 범행을 저질렀을 때는 직장이 안정이 돼갖고 좀 무료함이 올 때, 또는 무직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때 이제 범행이 이루어집니다. 이춘재는 결혼도 직장 생활도 대부분 화성에서 했다. 그리고 이제 처제 살인 사건으로 이제 아내가 법정에서 출두했을 때 증언하기로는 이춘재는 성적으로 굉장히 포악했다. 보통 이제 포악했다는 얘기는 쓰지 않잖아요. 포악했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갓집 가족이 기억하는 사위 이춘재. 사위 이춘재는 키가 그렇게 크지 않고 뚱뚱하지 않고 이제 호리호리한 편이었다. 경찰이 공개한 몽타주를 보고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비슷한 것 같다고 이제 말을 했다. 결혼 후 사위 이춘재가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사람의 그 기억이라든지 그런 게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되나? 범인이라고 이제 타겟이 되기 전까지는 몽타주를 봐도 이제 모르는데, 이 사람이 범인이다 지목이 되니까 다들 몽타주를 보고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이제 정과 부분, 정과가 없다고 발표가 됐었습니다. 경찰에서. 이춘재는 정과가 없었다. 성범죄 전력은 더더욱 기록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정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1990년 4월 중순 강도 예비 폭력 행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고 합니다. 1990년 4월이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잔혹함의 절정판인 8차 사건이 나기 7개월 전이다. 만약에 이춘재가 전과가 없었다면 혈액형도 다르기 때문에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도 있습니다. 혈액형도 다르고 전과가 없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냐. 그런데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에서 강력 사건이 일어났는데 몰랐다. 조사를 안 했다.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들은 큰일이 났다. 이 사태가 왜 일어났냐면요. 당시 경찰이 범인은 B형이라는 것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냥 제 혈액형 뭐야? O형이야. 제껴. 우리 바빠. 그래서 놓쳤다. 그런데 형사라면은 좀 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국과수에서 B형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그래도 한 번쯤 들여다 볼 만한데 용의선상 자체에 들지 않았다. 그리고 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어저께 알려드렸던 국과수 DNA 분석 의뢰 순서, 이 부분이 좀 잘못돼가지고 정정을 합니다. 어제는 유전자 조사 순서가 7차, 5차, 8차라고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그 순서가 이제 잘못되었다. 8차, 9차, 7차, 5차 순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최근에 수거한 증거품일수록 DNA 정보가 이제 뚜렷하게 남아 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발생한 사건 두 건을 증거물로 우선 국과수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건인 이제 8차하고 9차를 보냈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8차 사건 1990년 11월 15일 태안읍 병점 오리 야산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잔혹함의 절정판 그 여중생을 손발을 묶어서 줄 하나로 이렇게 활처럼 휘어놓고 이제 하얀색 속바지를 입혀놓은 그 사건인데 참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 김양의 그 입혀놓은 그 속옷 있잖아요. 속바지 거기 허리 부분에서 미량의 남자 DNA가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정액이 아니라 터치 세포. 그러니까 사람이 옷 등을 만졌을 때 손에서 묻어나는 뭐 땀이나 뭐 혈액 세포나 이런 상피 세포에서 이제 포함된 것이 터치 세포라고 합니다. 이게 검출이 됐다. 그래서 이 DNA를 대검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 그 범죄자들의 유전자와 대조한 결과 1994년 1월에 충북 청주시에서 처제를 강간살인한 이춘재의 것과 일치했다. 빠져나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9차 사건 권씨 유류품에서는 DNA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7차 사건 피해자 안모씨 52세 여자 이 사건은 그 수원행 버스 목격된 사건 있잖아요. 이 사건에서도 이제 경찰이 유류품을 이제 추가로 보냈는데 그 결과 안씨의 속옷에서 김양한테 8차 사건 김양한테 발견된 똑같은 DNA가 검출이 되었다. 정액이 아니라 땀이랍니다. 그 옷을 만졌을 때, 그 속옷을 만졌을 때. 왜냐면은 그 7차 사건에서 이 속옷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 상의를 벗겨놓고 그 치마를 아마 입혀놨을 겁니다. 그리고 이 팬티를 가슴 위에다 이렇게 딱 올려놓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터치했을 때 땀이 속옷에 묻어 있었다. 8차 사건이랑 똑같은 DNA가 검출이 되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5차 사건 피해자 홍모양 당시 18살 이 경우가 좀 대박이에요. 증거물 4개에서 체액이랑 DNA가 검출됩니다. 속옷, 티셔츠, 청바지, 브래지어 이 4개의 증거물에서 체액에 이제 DNA가 검출됐다. 모두 이춘재의 것과 같았다. 그런데 왜 5차 사건에서 증거물이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5차 사건에서 이 홍모양을 그 팬티가 거꾸로 입혔었어요. 거꾸로 뒤집혀서. 그래가지고 범인이 강간한 후에 다시 입히거나 입으라고 했다. 왜냐면은 매듭이 져 있으니까. 매듭이 전 상태에서 옷을 벗거나 입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입게 했는데 입혔거나, 왜냐면 팬티가 거꾸로 입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이 많다 보니까 속옷, 티셔츠, 청바지, 브래지어 등 4건에서 체액의 DNA 검출되었다. 그런데 의심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때 형사들은 이런 말을 했거든요. 피해자를 강간한 후에 스스로 옷을 입게 한 후 살해하였다라고 했는데, 스스로 옷을 입게 하면은 4건의 증거물에서 DNA가 나올 필요가 없죠. 접촉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살인을 한 후 옷을 입혔다. 그 미국의 프로파일러들이 추측한 게 맞은 거예요. 그 미국의 프로파일러들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보고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했거든요. 이거는 인형의 옷을 입히는 것과 같다. 죽인 다음에 옷을 입혔다. 라고 했는데, 한국에서 프로파일러들은 아니다. 스스로 입게 한 후 살해했다 했는데, 5차 사건에서 속옷, 티셔츠, 청바지, 브래지어에서 체액이 나왔다. 입힌 거죠. 이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스스로 입게 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자기가 살해한 후 입힌 것 같으세요? 스스로 입게 했다. 1번. 범인이 입혔다. 2번. 진실은 알 수는 없는데 저는 2번. 그리고 이제 청주 처제 강간 살인 사건에서 추가 정보가 나옵니다. 처제를 살해한 후에 이춘재가 스스로 파출소에 가서 처제가 납치된 것 같다고 직접 실종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후진 거죠. 저는 이렇게 후진 놈인지 몰랐어요. 울면서 걱정하는 다른 가족과 달리 이춘재는 그냥 멀뚱멀뚱하게 서 있었답니다. 처제가 실종이 됐는데. 그래서 당시 형사가 이춘재의 그 태어난 모습을 보고 수상하다. 그 형사분이 촉이 좋은 거죠. 날카로운 거죠. 수상이 여기서 경찰차에 이춘재를 태웠는데, 이춘재가 경찰차를 타자마자 무릎을 떨었다. 다리를 떨었답니다. 왜? 긴장되니까. 그리고 이춘재로부터 7건의 진술을 받았는데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더니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형사한테 강간하면 몇 년 살아요? 살인하면 몇 년 살아요? 라는 이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결국 세탁기 아래에서 혈흔이 나오자 이 범인은 이춘재는 결국 자백을 했는데, 이제 검찰에 가서는 형사가 때려서 자백했다고 혐의를 부인을 합니다. 어제도 얘기했죠. 변호사 만나고 와서 막 욕을 그냥 교도소에서 마구마구 하고 별의별 욕을 다 했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화성 사건에서 화성 그 수사진들이 그 압박 수사, 저인망 수사를 했잖아요.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불행한 사건이 몇 건 있었죠. 그 용의자로 몰려서 자살하고, 자살한 사건도 여러 건 있고, 또 수원에서 또 그 고등학생 그 하고 했고, 이제 수사진들 다 3명인가 형사 옷 벗고 감옥 가고 그랬었죠. 그거를 이춘재가 봤는지 검찰에 가서 경찰이 때려서 이제 자백했다고 혐의를 부인합니다. 이춘재가 화성 사건의 그 부분을 이용한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주 처제 사건에서 의문점이 있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왜
금방 발각될 철물점 야적장에다 시신을 유기했을까? 1km나 가서. 1km 갈 거면 산이나 강이나 숨길 때 천진데? 이상하다. 너무 애가 허술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철물점, 그 야적장, 그 시신을 유기한 그 천막 아래 유기를 했는데, 그 천막 아래가 이제 파이프들이 이제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파이프가 보험에 쓰일 파이프들이 이제 쌓여 있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청소를 잘 안 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날 당일날 눈이 와서 이제 철물점 주인 아내가 눈을 쓸러 나갔다가 이제 우연히 발견한 거죠. 만약 그때 눈이 안 왔다면은 그 이듬해인 1월 13일 날 살인을 했으니까 한 봄이면은 한 2, 3개월 동안 발견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발견했겠죠. 그 냄새 때문에. 그리고 이제 추가로 교도소 생활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어제는 교도소에서 여성 사진과 잡지 등을 광적으로 수집을 했다. 그리고 사물함에 여성 사진을 보관해 둔 것은 수감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여기까지만 나왔는데요. 추가로 그 중에 여성 사진 10장을 본인 사물함에 넣어두고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촉이 오죠? 느낌 오죠? 여자 사진 10장. 느낌 오죠? 이미 영상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사이코패스. 그리고 최근 근황이라 봤자 19일날 엊그제 지목이 돼가지고 한 이틀 됐죠. 4인실 방에서 지금 독방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독방으로 옮겨져가지고 교도소에서 따가운 시선에도 이제 평소처럼 이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잘 자고 잘 먹고 TV까지 챙겨보는 등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성 연쇄 살인사건이 이렇게 범인이 지목이 되면서 이제 큰일 난 사람들이 있죠. 당시 수사를 했던 형사들. 그냥 화성 연쇄 살인사건이 해결이 안 됐다면 지금 그분들이 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이야 하면서 뭐 강연도 다니고 방송도 하고 뭐 글을 쓸 수 있는데 범인이 지목이 되면서 그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안타깝죠. 서로 다 피해자죠. 지금 연실 뉴스에서 경찰 수사에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춘재가 처제를 살해해서 청주 서부 경찰서 형사들이 본적지인 이춘재의 태안읍 본가를 화성에 있는 본가를 압수수색을 했을 때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수사본부 관계자들도 이제 그 장소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난 대한민국에서 모두 주목하는 그 지역에서 본족을 가진 살인범이 이제 타 지역에서 살인을 저질러 가지고 왔으니까 찾아왔겠죠. 당시 청주 서부서 담당 형사는 화성 사건 수사본부 관계자에게 수사 자료를 열람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열람하려면 이제 청주서로 와라 했는데 화성 수사진들이 청주서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춘재를 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왜냐? 지금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이춘재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 화성 사건을 그때 수사했던 수사본부는 진범의 혈액형은 O형이 아니고
B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용의선상에 올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방송에서 그러죠. 우리는 범인을 B형으로 지목한 적이 없다. 그런데 제가 2000년부터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봐왔는데 아니에요. 경찰들은 진범의 혈액형을 B형으로 확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잘못되니까 지금 다들 부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봤자 어쩔 수 없다. 결국 범인이 B형이라는 그 확신, 그리고 수원행 버스를 탔으니까 이게 수원 사람이다. 이 두 부분에서 그냥 수사가 한마디로 작살이 났다. 만약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그 범인이 똑같이 타 지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은 해결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형사들마다 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춘재라는 그 범인이 참 운이 좋았다. 혈액형에 집착만 안 했어도, 아니 그 태안의 그 쬐깐한 동네에서 그 젊은 남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3km 이내에, 아니 목격자도 있겠다. 23살에서 30대 초반 남자가 그 시골에서 몇 명이 한 명씩 부르다가 싹 조사했으면 되는데 그냥 서류상에서 내 O형이니까 다 뺀 거죠. 그래놓고 수원에 가가지고 2만 명 조사하고. 그런데 당시 화성 경찰 화성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들도 이해를 합니다. 아니 국과수에서 B형이라고 지목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B형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화성 사건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로또보다 더 큰 사건이에요. 이것만 해결되면은 대한민국 경찰 역사상 최고의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남 죽이는 싫고 공명심은 있고, B형에는 집착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꽂혀 있으니까 버스만 탔다고 하니까 그냥 수원으로 다 달려가고, B형 나왔어? 그럼 다른 혈액형 다 빼버리고. 아니 그 3km 내에서 진짜 의문되는 게 뭐냐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이춘재의 그 몽타주를 몰랐을까요? 자, 버스 기사가 그 전자시계를 목격을 했고 증언을 했고, 전자시계 밑에 뭐 점이나 문신이 있다라고 그 몽따주를 갖다가 화성이랑 전국에 5만 장 넘게, 50만 장인가? 갖다 뿌렸는데 과연 이춘재의 가족들은 몰랐을까요? 어떻게 몰라? 모를 수가 있어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경찰은 1차 사건이 일어나자 1차 사건은 세상에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해버리고, 2차 사건은 단순 변사 처리로 처리해버리고, 3차부터 이제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난리가 나잖아요. 경찰은 초동 수사를 실패했고, 이 몽따주하고 그 증언을 봤을 때 그 가족이랑 그 동네 주민들이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 사건이 참 이춘재라는 범인에게 너무나 행운이 좋았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제가 지금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 의심을 하잖아요. 비하인드가 있어요. 그 피해자들한테 편지가 오고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사람은 범인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어야 되는데 사건이 참 안 좋은 사건이라 재밌게 말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